나는 언제부터 내 사위를 이렇게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자주 묻게 된다. 그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만 해도 나는 그저 딸이 선택한 평범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예의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 어색한 미소, 지나치게 공손한 말투까지 다들 처음엔 그렇게 보이기 마련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때의 나는 아직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부였고 세상에 대한 경계심과 피로가 뒤섞인 눈으로 사람을 재단하던 시기였다. 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대에 찬 얼굴로 그를 내 앞에 앉혔다. 나는 상위에 차를 올려놓고 조용히 그들의 손짓과 숨소리, 작은 몸짓을 관찰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분명 따뜻했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남았다. 딸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웃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었고 그 옆에 앉은 남자는 어쩐지 내 자리를 빼앗아가는 침입자처럼 보였다. 그런 감정은 애써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은 항상 조금 날카로웠다. 시간이 지나 결혼식이 치러지고 딸은 그의 성을 따라 이름이 바뀌었다. 결혼식장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만 홀로 뒤에 남겨진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은 내가 이제 한숨 돌리게 되었다고 딸을 잘 시집 보낸 것이라며 축하했다. 그러나 내 일상은 반대로 더 공허해졌다. 아침에 깨워 밥을 챙겨주던 딸은 없었다. 밤늦게까지 기다리며 불을 켜두던 작은 방은 비었다. 나는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집에서 남편의 낡은 사진만 바라보며 꺼지지 않는 외로움을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두 사람은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다. 월세와 대출, 아이 계획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같이 지내자는 이야기였다. 딸은 이 상황이 잠시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내 귀에는 그 말보다 사위가 들고 온 낡은 여행 가방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다. 다시 시작되는 동거, 그것도 사위와 함께하는 삶. 나는 그 순간 앞으로 내 일상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 처음 몇 주 동안 나는 일부러 사위와 거리를 두려 했다. 식탁에서는 기본적인 안부만 묻고 거실에서는 TV만 바라봤다. 그러나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들 사이의 틈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아침, 늦은 밤 퇴근 후 들어서는 그의 발소리, 욕실 문을 여닫는 작은 소리,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규칙적인 리듬까지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내 생활 패턴 속으로 스며들었다. 어느 순간 나는 사위의 하루를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위는 생각보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젊은 남자에게서 떠올리기 쉬운 과장된 자신감이나 허세 같은 것은 잘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늘 미안해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집 안을 움직였다.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 슬그머니 뒤에 서서 쓰레기 봉투를 묶어 가져갔고 내가 장을 보고 돌아오면 먼저 무거운 봉지를 들어 올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고마움과 불편함,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경계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딸이 야근으로 늦는 날들이 잦아지면서 집에는 나와 사위 둘만 남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일부러 늦게까지 TV를 켜놓은 채 가만히 앉아있기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아있는 저녁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사위는 늘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나는 굳이 묻지 않았지만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하루를 보고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처럼 자신의 피로와 작은 성취, 눈치 보이는 순간들을 풀어놓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옛날의 남편이 떠올랐다. 남편도 그랬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뒤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길게 늘어놓곤 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지겨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남편이 나에게 기댈 수 있다는 증거였다. 사위의 낮은 목소리와 살짝 구부정한 어깨를 보고 있으면 나는 어느새 그를 단지 딸의 남편이 아니라 이 집의 또 다른 가장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 안도감을 주는지 아니면 더 깊은 불안을 불러오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비가 요란하게 내리던 날이었다. 딸은 회식이 늦어져 돌아오지 못한다고 연락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놓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소리를 들으며 묘한 고립감에 사로잡혔다. 집 안에는 나와 사위뿐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며 그에게 늦은 저녁을 준비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서 나는 누구이고 그는 누구인가?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주인인가? 아니면 잠시 방을 내어준 손님에 불과한가? 그리고 그는 과연 딸의 남편일 뿐인가? 아니면 내 외로움이 은근히 기대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된 것인가?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사위의 얼굴을 이전보다 더 자세히 바라보았다. 피곤이 쌓인 눈 밑에 그늘, 천천히 젓가락을 움직이는 습관, 말없이 물컵을 채워 올려놓는 세심함까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관찰하듯 그를 살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견고하게 쌓여있던 선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사위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듯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식기 위에 맺힌 물방울, 꺼지지 않은 형광등, 창밖에서 계속 떨어지는 비 모든 것이 정지한 듯 보이면서도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딸이 없는 밤, 사위와 나만 있는 집, 그 단순한 사실이 쓸데없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마음속에 선을 그어보았다. 그는 딸의 남편, 나는 장모. 이 관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그 단순한 문장을 비웃듯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나는 그것을 이미 한 번 경험한 사람이다. 남편을 잃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시간, 나는 내 감정이 얼마나 쉽게 휘청일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작은 온기에 흔들릴 수 있는지 몸으로 배웠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지금 이 집안에서 다시 비슷한 감정의 그림자가 자라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나 스스로도 정의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단지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사위라는 한 남자를 향한 복잡한 애정인지, 아니면 딸과 그의 관계를 통해 과거의 나와 남편을 투영하는 왜곡된 향수인지. 이 모든 것이 뒤섞인 탓에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위의 옆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다. 그 감정의 이름을 아직 알지 못한 채 나는 어느 새벽 우연히 그가 방 안에서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 사이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는 사위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낯설었다. 딸과 있을 때 보여주는 부드러운 미소 대신 깊은 고민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위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새벽의 장면이 내 머릿속에 깊게 박힌 채로 나는 다음 날 아침 커피잔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사위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고 출근 준비를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단순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내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감정,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그의 비밀. 우리의 관계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조용히 넘어서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곧 어떤 선택의 순간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사위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떨림을 느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위험한 감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가 가진 상처를 본 후에야 비로소 찾아온 조용한 이해에 가까웠다. 그는 자기 책임과 두려움으로, 나는 외로움과 빈자리로 흔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 묵묵히 차 한 잔을 나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복잡한 감정들은 결국 서로를 오해하지 않기 위한 긴 여정이었음을. 그는 딸의 남편으로, 나는 그의 장모로 남아야 했다. 그 선은 무너지지 않았고 무너질 필요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 딸과 사위는 다시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빈집에 홀로 남은 나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햇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된 감정을 품지 않았고 서로를 구원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다만 같은 집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며 서로의 괴로움을 이해했던 시간만 있었다. 나는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관계란 항상 선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흐릿한 감정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내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